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UNDP가 작성한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안보 개념은 이제 안보 이슈를 군사적 무장을 통한 안보가 아닌 개발을 통한 안보, 영토 보전보다는 식량과 고용, 또 환경 안보 등이 더 의미 있는 안보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코로나19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게 더 중요성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유엔을 중심으로 어 일어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또 거기에 파생된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개발 협력, 그다음 평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트리플 넥서스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으로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와 그러면 아프리카 넘어가서 아프리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유해전쟁 이후 지독한 3년 동안의 동족산잔의 전쟁을 통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즉 정전체제로 들어갔는데요. 아직 그 정전체제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면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트리플 넥서스 논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최빈국은 아니고 이미 이 한국은 OECD 국가의 지위에 벌써 얻어 있고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개발협력, ODA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돈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보시면 그러면 남북한 인도 협력은 왜 중요하냐? 북한 역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위에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일고 있는 논의들이 뭐냐? 북한을 적대국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동족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난한 국가, 또 개독이라는 측면을, 최빈국이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 남북이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인대적 협력을 뛰어넘어서 개발 협력 분야, 또 이걸 활용해서 평화체제로 구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다시금 환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이 지난 10년형의 남북 대결이 완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했고요. 이 남북 정상이 새로 역사적인 만남을 하면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서 판문점 공동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 제1조 4내개항에 걸쳐서 인도협력 분야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 어평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제2절부터 4절까지 9개항에 걸쳐서 구체적 인도협력 방안들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합의를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죠. 또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를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 협력은 인도적 차원 지원은 물론이고 대북 개발 협력과 평화 경제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평화 경제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반도 평화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남북 경제 교육을 통해서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남쪽도 잘 살고 북쪽도 잘 살게 되는 상생의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 남북 간의 인도 협력, 그다음에 경제 개발, 개발 협력, 또 평화체제 구축, 이 세 가지 축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또 트리플 넥서스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죠. 또한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그 수원국이었었죠. 선진국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서 또 최빈국이나 또 포함한 모든 개도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였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이의가 있고요. 또 95년부터 우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도 한국 정부도 남한 정부도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인식되어 왔었고 또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북한도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단순한 인도적 지원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과 공이 같이 경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사회도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면서 같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후 변화된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죠.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도 지속되게 되고 또 여기에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요. 또 북한 역시도 작년이 되겠죠. 2020년에 하반기에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네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게 1년이 넘게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잦아지지 않고 얼마나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에 호전될지는 잘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남북한 인도적이 그럼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회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인생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거고요. 또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의 통합적 적용과 국제사회의 평화 연계 추진 방안을 결합한 트릭스 넥서스를 적용한다면 이런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인도 협력, 그다음 개발 협력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젠다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제사회 2030년까지 세계적 수주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SDG 이것을 적용한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프레임워크를 북한 개발 협력에도 적용해보자. 또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SDG에 관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유럽 NGO들을 통해서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SDG 목표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적극 수용하고 또 자기네들도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또 플러스적인 요인 또 굉장히 또 가능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또 삼각협력을 통한 삼각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과 국제기구, 뭐 유엔이나 또 국제 NGO들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 또 비국가 단체들과 행위자들과 이 트라이앵글 모델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접근한다면 북한이 여기에 수용하면서 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줄 거다 하는 내용이 담보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공협력을 통한 장기적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협력 등과 같은 명칭으로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 대한 시장경제, 경제발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우리도 하고 있었지만은 크게 뭐 발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유엔 전략계획이라고 하는데 유엔 전략계획에 북한이 이걸 적극 수용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서명한 주체가 13개 유엔 기구 및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벌써 북한하고 같이 이제 협조하겠다. SDG를 추진하는데 같이
동조하겠다고 북한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이 합의한 내용들을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결국은 남북한이 인도협력 분야, 개발협력 분야를 같이 동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남북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 대결 국면이 해결된 세소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체제가 아직 종식되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적 가버넌스, 조직과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취약증의 인권 신장과 민생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면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평화 번영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또 남북한이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한 개발협력 분야와 연계해서 비교 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또 북한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큰 플랜을 짜서 또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이 문을 닫고 있고, 또 활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해외로부터 북한을 공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연성이 크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분리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아프리카 개발 협력과 트리플 넥서스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ODA 사업, 또 그 다음에 개발 협력, 이런 국제사회의 이 지원 사업들은 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수입해 왔었죠. 식량 지원 등을 포함해서.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냐,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런 비판의식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루안다나 라이베리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내전 및 인종 갈등 등의 갈등 국면이 있어 왔고요. 그 이후 평화 정책과 평화를 개발하려고 프로세스가 실패된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트리플 넥서스 논의가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식량 지원 등 경제 지원 등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또 평화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그러나 나미비아하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잠비크, 이 두 국가는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나미비아는 제노사이드, 식민지, 인종차별 등의 20세기 최악의 정치적 갈등을 빚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제연합 나미비아 독립지원그룹 UNTAG라고 하는데요. UNTGA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UN 최초의 성공 사례, 아프리카의 평화 체제를 만들게 되는 성공 사례가 됐고요. 또 UN이 다차원적 평화 유지 활동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미비아의 경우, 그다음에 다음으로 말씀드린 모잠비크의 경우, 모잠비크 역시도 이 국제연합 모잠비크 감시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UN OMOZ라고 하는데, 모잠비크 평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물론 이 국제연합 모잠비크 감시단의 대표이자 UN 사무총장 특별 대표인 알도 아야엘로라는 그 분의 개인적인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이 분에 의해서 이 국제연합 모잠비크 감시단과 공여국이 협력과 조정을 위한 협의체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됐다는 것이죠.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또 나미비아와 모잠비크 사례는, 아프리카 사례는 어떤 부분이 이 두 국가에 성공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느냐. 그럼 바로 분쟁 당사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이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고, 또 주요 양자 공유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 행보를 취하지 않고 다자주의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게 평화협정이 추진되었었고요. 또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 조건 이행을 지지하도록 제도화하는 전략적 해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화 수준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나미비아와 모잠비크 사례는 이 아프리카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국제사회가 평화와 개발 협력을 동시에 이룬 사례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니지만 향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개발 협력 단계에서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단순한 원조 지원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모요라는 학자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따왔는데요. 발전지향적 정부, 자본시장,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송금 저축을 통한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협력 정책을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서 직접 처방해야 된다. 대안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냥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식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 발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트리플 넥서스 논의죠. 인도적 지원과 경제개발 협력, 그 다음에 평화체제, 제도적 수준의 평화체제를 같이 피스 빌딩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프리카 개발 협력에서도. 또 유엔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SDGs,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 이 17개 목표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도 이 적극적으로 이런 통합적 어프로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트리플 넥서스도 같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수원국 요구사항은 뭔가, 받아들이는 제도국들의 입장이 뭔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 제도적 수준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프리카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평화, 번영, 인권, 이게 바로 얘기하는 피스 빌딩, 휴머니테리언 에이드, 그 다음에 휴먼 라이트, 그 다음에 프로스페러리, 경제적 이익들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실리적 협력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국제사회부터 일고 있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문제, 또 이것도 예외는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아프리카 개발협력도 이때까지 가장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회가 진정한 발전을 했느냐, 이런 물음표로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 협력을 하고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을, 아까 인간안보 개념을 제가 강조했는데요. 결국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논의들을 국제사회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문헌은 이렇게 좀 적어 놓고요. 파워포인트 자료에 제가 적어 놓았고요. 이 SDG 논의들이 왜 현 시점에서 중요하냐. 한반도에서도 예외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결 국면에 있고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평화체제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사회 개발 협력과 방향성, 특히 SDG와 그다음 티플렉스스 논의들을 잘 인지하고 우리가 이제 오픈 마인드로 북한도 바라보고 아프리카도 바라보자는 그런 논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뵙지 못해서 질문을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짧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SDGs와 그 다음에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